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AI 웹 앱 빌더 베이스 4D 아시죠? 와, 이거 정말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편리함 뒤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이건 몇 달간의 작업을 망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는요, 무슨 자잘한 버그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앱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AI 빌더의 이 큰 한계점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용자로부터였어요. 이분이 베이스4로 진짜 멋진 앱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 많이들 쓰는 노션 스타일 텍스트 에디터 있잖아요. editor.js라는 건데 이건 추가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간단할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베이스44 AI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이 환경에서는 editor.js npm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베이스44가 자기네들이 미리 정해놓은 허락된 목록에 없는 외부 플러그인은 절대로 never 설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플러그인 문제.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플러그인 하나 설치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요.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이해하시려면 우리 먼저 NPM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자, NPM.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워드프레스나 버블 같은 툴 써보셨으면 플러그인 아시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만 개의 무료 코드 조각들, 그러니까 기능 부품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온라인 창고 같은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스44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요즘 개발 툴들은 개방형 생태계예요. 누구나 그 npm 창고에 가서 원하는 부품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이스44는요? 완전 폐쇄형 구조를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미리 골라놓은 부품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레고 블럭이 잔뜩 있는데 정해진 몇 개만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이 뭐가 문제냐? 이건 그냥 개발자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보세요. 필요한 기능이 없으면 베이스44 팀이 언젠가 추가해 주길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요. 소중한 내 시간, 내 AI 크레딧 다 써가면서 이미 세상에 널려있는 기능을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 만들어야 하는 거죠. 결국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속도랑 유연성, 이 두 개의 날개를 그냥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 베이스44는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높은 벽을 넘어설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막 최신 기술은 아닌데 오히려 아주 오래됐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일종의 우회로가 있었던 거죠.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공룡 기술을 쓰는 겁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공룡 기술이라니? 근데 진짜로 웹 개발의 아주 초창기, 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CDN,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혹시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실시간 채팅 상담창 같은 거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보면 스크립트 코드 한 줄 복사해서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외부 인터넷 주소에서 코드를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방식, 그게 바로 CDN입니다. 방법은요, 이론상으로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내가 쓰고 싶은 코드의 인터넷 주소, 즉 CDN 링크를 찾아요. 보통 GitHub 같은 데 있죠. 둘째, AI한테 이거 CDN으로 가져와줘 하고 링크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럼 셋째, AI가 앱이 실행될 때마다 그 링크에서 코드를 알아서 척척 불러오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네, 바로 이 디버깅의 미로. 하지만 제가 방금 이론상으로는 간단하다고 했죠? 네, 이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I와의 아주 끈질긴 줄다리기의 시작이었죠.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 AI가 글쎄 지금은 작동하지도 않는 옛날 버전의 그러니까 깨진 CDN 링크를 가져온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코드를 불러올 수가 없었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타이밍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인터넷에서 코드를 다 가져오기도 전에 앱이 먼저 자, 이제 그 코드 실행할게 하고 달려든 거예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없는데 하는 정의되지 않은 오류가 뜰 수밖에 없게요. 아, 근데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최악의 버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 바로 제로딩 버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에디터가 작동은 해요. 그런데 키보드로 글자를 딱 한자 치잖아요? 그럼 화면 전체가 번쩍 하면서 초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자 치면 또 번쩍. 이건 뭐 사실상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자, 이렇게 험난한 디버깅과의 사투. 그 끝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대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더 큰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입니다. 그 끈질기고 지긋지긋했던 디버깅 끝에 드디어 노션 스타일 에디터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이 성공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쩌면 베이스44라는 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는 아닐까요? 결국 베이스44를 사용한다는 건 이런 명확한 거래, 즉 트레이드 오프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같은 걸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시작은 정말 쉽고 편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뭘 포기해야 하냐? 바로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렵고 결국엔 프로젝트의 마지막 10%에서 발목을 잡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90%를 완료했을 때 마지막 10%에서 막히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던 그 편리한 안전장치들이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가서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 안전장치가 과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선택할 도구의 그 눈부신 편리함 뒤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